엘리자베스 2세에 대한 서거, 슬픔, 동시에 이 기회를 틈타 영연방이라는 과거의 역사에서 탈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국가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엘리자베스 2세의 서거 동시에 군주제 탈퇴를 노리는 국가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가 돌아가신 지 꽤 되었어요. 윌리엄 왕자는 60km를 홀로 운전해서 발모랄 성에 도착을 했고, 찰스 왕세자, 카밀라 부부 등 모든 여왕의 자녀들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발모랄 성에 모였습니다. 발모랄 성은 엘리자베스 2세가 여름 휴가를 보내는 곳이라고 해요. 엘리자베스 2세의 마지막 모습은 영국의 이제 새로운 총리죠, 엘리자베스 트러스를 임명하는 자리에 나오고, 이게 마지막 공식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향년 96세죠. 재위기간이 무려 70년이고 1926년에 태어났고 1952년에 재위하여 영국의 역사상 통치기간이 가장 길었던 군주이기도 합니다. 여왕으로서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긴 통치 기간이에요. 그 다음은 누군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찰스 3세입니다. 다이애나 비와 결혼을 했지만 나중에 카밀라라는 여인과 불륜을 하고, 다이애나 비와는 이혼을 하게 되지만 이 다이애나 비는 단 1년 만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돼요. 사실 이때부터 찰스 3세에 대한 반감이 시민들에게 이제 마음속 깊이 생기게 됩니다. 반감은 찰스 3세가 즉위하고 나서도 계속돼요. 즉위하고 문서 서명할 때도 앞에 카메라가 있음에도 책상에 만년필통이 있다고, 아니면은 손에 잉크가 묻었다고, 카메라에서도 그 짜증나는 말투와 행동이 모두 찍히는 모습을 보고, 또다시 이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도 많고 살도 많은 찰스 3세입니다. 이러한 행동 때문인지는 몰라도 찰스 3세에 대한 왕실 호감도가 이제 엘리자베스 2세의 여왕의 70% 중반의 호감도에 비해선 40% 초반을 보이면서 그 호감도가 현저히 낮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비판적인 여론에 더해 그동안 잠잠했던 이 군주제 폐지를 향한 목소리들도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이 2022년이에요. 2022년에 왕과 여왕이 있어서 태어나자마자 그 압도적인 세금을 들여가면서 이 왕족들의 품위 유지비를 내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찰스 3세 연봉이 2,400만 파운드라고 합니다. 다 세금이에요. 현재 평균 영국인 연봉 평균의 1000배라고 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영국은 2022년인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영국뿐만이 아니에요. 영국을 포함한 15개 나라의 군주가 엘리자베스 2세 현 찰스 3세라는 겁니다. 영국 국왕을 통치자로 삼는 15개국을 제외하고 단순히 영연방은 그냥 56개국이에요. 대영제국에서 시작하여 세계대전 승리까지 이어와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자베스 2세 서거, 그리고 찰스 3세의 인지도 약화, 또한 그 왕자죠, 앤드류 왕자의 이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 이런 악재들을 기회로 영연방에 속한 국가들이 공화국으로 슬슬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가 있죠. 뉴질랜드 총리가 직접 발표로 공화국으로 바꾸려는 의지를 밝혔고, 호주에선 여당인 녹색당에서 국민이 직접 뽑은 지도자의 필요성을 말하기로 했어요. 근데 또 영연방 탈퇴하고 다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사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1980년대 같이는 헌법을 바꾸면서 영국과 협의를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영연방 탈퇴하고 10년 만에 또 다시 들어가고, 2000년에 탈퇴하고 또 14년에 들어가고, 그렇게 가입한 사례는 있긴 해요. 왜 그럴지 궁금하시죠? 어찌됐든 이 군주제라는 게 여왕, 왕을 정신적 지주로 두어서 나라의 안정이 유지되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있고, 소련과 미국의 대립이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성장 속에선 사람들의 분열을 막기 위해 이제 정신적 지주인 왕과 여왕이 필요하긴 했다는 게 지금까지 이 2020년대에 어찌 보면 말이 안 될 수 있는 군주제의 역할의 필요성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영연방 국가들이 군주제를 탈피해서 공화정으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캐나다의 경우는 확실한 영연방이에요. 엘리자베스 2세를 국왕으로 섬기는 15개국 중
대표적인 한 나라예요. 캐나다도 선진국이고 시민의식도 매우 발달하였기에 알긴 압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투표하고 지지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한다는 걸. 근데 캐나다는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을 통과해야만 돼요. 지방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이제 패스해야 합니다. 이게 헌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걸 통과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압도적으로 이제 여당, 야당 한쪽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졌던 적이 없는 캐나다입니다. 호주도 똑같고요. 영국 여왕이 직접 임명한 호주 총독이 호주 의회를 해산시킨 적이 있을 정도로 강력한 영연방 소속인 호주도 이 영연방을 탈퇴하려면 호주 그 6개의 연방주로 되어져 있거든요. 호주는 그 중에 이제 4개 이상의 연방주에서 군주제 탈퇴를 위한 국민투표를 해야 돼요. 근데 한 적이 있죠. 근데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렇듯이 군주제는 우리한테는 생소하고 이해가 어려운 제도일 수도 있는데 그 제도 안에서 몇십 년을 살았던 국민들에게는 그동안의 심적의 지주, 평화의 상징인 영국 국왕을 섬기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의 이 군주제가 폐지되려면 예전에 이 군주제가 폐지된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는지, 어떻게 폐지되었는지 판단을 해보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전쟁입니다. 보통은 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이제 군주제가 무너지고 공화정이 들어서게 되죠. 예를 들면 이탈리아가 있어요. 이탈리아는 이제 패전국이에요. 2차 세계대전 패전하고 공화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프랑스는 어떨까요? 예전에 나폴레옹 3세가 지휘한 프랑스 제2제국 시절에는 이제 프로이센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군주제가 사라지고 제3공화국이 들어서 되거든요. 독일은 1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에 공화정으로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식민지로 전락한 뒤에 광복 후 왕정이 돌아오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로 말할 수 있어요. 지금 군주제 국가는 여럿 있지만 남아있는 크게 영국과 그리고 저희의 이웃 국가인 일본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영국, 유고부 출처고 입헌 군주제 선호도로 봤을 때는 18세에서 24세가 이제 군주제를 31%만 찬성했고 25세에서 49세까지는 53%가 찬성했어요. 이제 젊은 세대서부터 시작되는 입헌 군주제의 탈피를 향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새로 취임한 찰스 3세는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발언으로 영연방을 다시 모으고 강한 대영 제국으로서의 위엄을 다시금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월급쟁이였습니다.